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장품 품질 무엇이 중요한디? 메이크업하는 청소년 42.4%, 녹색 소비자연대는 전국 초등 고등학생 4,7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눈 화장, 입술 화장 등 색조 화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이 24%, 중학생이 52%, 고등학생이 69%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색조 화장을 하는 남학생 비율은 초중고에서 모두 3% 미만이었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42.7%, 중학교가 73.8%, 고등학교가 76%, 여학생이 색조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메이크업, 네일 등 화장품 열풍과 함께 심지어는 공산품인 유아용 화장품 장난감이 문방구에서 판매가 되었죠. 그래서 화장품으로 오인을 해서 영유아들이 이 화장 장난감의 성분인 수성 물감 등을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지속되었었는데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법적인 장치도 미흡해서 소비자들이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지요. 다행히도 2019년도에 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을 광고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조 및 책임 판매업자에게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모든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면 잘 선택하고 사용해야 하겠죠. 사용 기한, 제품 정보, 그리고 특히 새로운 제품을 쓸 때나 민감 피부는 샘플을 기미 등 민감 피부에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사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화장품 교육 이제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식약처 주소를 적어놨으니 참조 바랍니다. 화장품에서는 이렇게 관리해야 할 품질 요소들이 안전성뿐만 아니고 유효성 그리고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법상에서 얘기하는 화장품 품질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험 과목에서는 화장품의 품질 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이죠. 다른 교재에서는 사용성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물론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용성은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시각청이 제시한 본 요소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화장품의 기술적 요소를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안전성은 피부와 연관이 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은 수십 가지의 원료들의 조합이죠. 다양한 원료들이 포함되는데요. 정제수를 비롯해서 보습제, 고분자물질, 계면활성제, 오일, 왁스, 색소류, 향료, 보존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의 원료들은 자기들만의 독성을 가지고 피부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피부의 자극 또는 알러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들은 이러한 독성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유효성인데요. 이것도 역시 피부와 연관이 되는 요소입니다. 물론 화장품에서는 이 피부와 모발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피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중에는 피부에 작용해서 보습이나 세정, 탄력 또는 피부 보호 관련된 효능 효과를 가진 성분들 또는 미백,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자외선 차단, 모발에 대한 색상 변화 등 기능성 개선과 관련된 효능 효과를 가진 성분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개의 성분들이 화장품의 제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을 발휘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입니다. 제품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제품이 미생물에 오염이 되거나 기타 외부 환경들, 빛이나 또 온도라든지 습도, 유통상의 충격 등 이러한 외부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제품이 분리되거나 또는 변치, 변색 등의 변질의 화장품이 가지고 있었던 최적의 품질과 안전성을 해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품질 요소들을 화장품 법령에서는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규정, 또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이나 효력 시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화장품 안전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령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내용은 고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의 심사자료 중에서 제출자료의 범위, 요건, 면제에 대한 사항은 일부 주요 부분 위주로 발췌한 것인데요. 꼭 관련 고시와 그 별표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꼭 보셔야 합니다. 먼저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그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단회 몇 회요? 단회입니다. 반복이 아니고 단회 투여 독성 시험 자료, 그리고 1차, 2차가 아니고 1차입니다. 피부 자극 시험 자료,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 자료, 또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와 광독성, 감작성 시험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입증하는 흑광도 시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하고요. 6번째가 인체 첩보 시험 자료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 중 요건에 대한 사항인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입니다. 일반 사항은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 시각처 고시에 따라서 시험한 자료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임상이라는 의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이다. 동물이나 동물 대체 시험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 기준은 그 비임상 시험 또는 임상 시험에서도 검체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하죠. 이때 이 검체 분석 시험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험한 자료여야 되고요. 다만이 중요하죠. 항상 다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인체 첩보 시험 및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은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시,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의사, 연구소, 병원, 기타 관련 기관에서 몇 년이요?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 평가되어야 합니다. 2번째는 시험 방법인데요. 별표 1, 이 별표의 내용들 각각 다 중요합니다.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독성 시험법이 나옵니다. 이 독성 시험법에는 총 8가지의 시험법들이 나오는데요. 앞선 장표에서 말씀드린 그런 안전성에 관한 자료 범위에 추가적으로 유전 독성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외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동물 실험을 할 경우에는 이 예외 조항이 맞는지를 보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독성 시험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독성 시험법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또 다만이 나오죠. 시험 방법, 평가 기준 등이 과학적, 합리적이거나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인정하는 동물 대체 시험법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자료, 마지막 면제입니다. 이 면제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번에 제1차 시험에 나왔던 면제 부분이 바로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의 면제 사항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합니다. 왜 안전성 자료를 면제할까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 그런 고시라든지 여기에 포함된 그런 어떤 규격집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미 안전성 자료를 다 검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국제 화장품 원료집 ICID라고 하죠. 그리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것도 식약처 고시입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죠. 그 안에는 화장품, 화학적 합성품이나 천연 첨가물 또는 혼합 제재류 중 제3 품목별 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의 천연 첨가물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원료로 제조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4조 제1호, 이것이 바로 안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자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유효성, 기능, 입증 자료 중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피부 이상 반응 등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내용 입니다. 유효성에 관한 자료,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효력시험 자료입니다. 이 효력시험이라는 것은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실험실의 배양 접시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 물질과 대조 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인데요.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모 효력 시험 자료인데요. 연모라는 것은 모발을 염색한다는 것이죠. 이 시험 자료는 어떤 때 어느 제품에만 하느냐면 아래에 있는 그 기능성 화장품, 즉 모발의 색상을 변화, 탈염 탈색을 포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화장품에 하나입니다. 유효성에 관한 자료 요건입니다. 먼저 효력 시험에 관한 자료는 성분의 효력에 대한 이 비임상 시험 자료로서 효과 발현의 작용 기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인데요. 첫 번째가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당해 기관회장이 발급한 자료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당해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국 정부에 제출돼서 평가된 모든 효력 시험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 논문 인용색인 SCI라고 하죠. 여기에 등재된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자료여야 합니다. 적용 시험 자료입니다. 사람에게 적용 시 현우 효과 등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련 분야, 전문의사, 연구소, 병원 기타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 가진 자의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학,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해야 되고요. 당해기관의 장이 발급한 내용이 타당한 자료여야 합니다. 시험시설 개요, 주요 설비, 연구인력 구성, 시험자의 연구 경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당해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국 정부에 제출돼서 평가된 모든 효력 시험 자료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연모 효력 시험 자료인데요. 인체 모발을 대상으로 효능 효과에서 표시한 색상을 입증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유효성 관련 자료 마지막 면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제1회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죠. 단답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면제한다고요?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효력 시험 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은 성분에 대해서는 효능 효과를 기재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입니다.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정리하였는데요. 화장품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 저장 방법 및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시 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화장품을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성상, 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화장품법에서는 사용 기한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이러한 화장품의 사용 기한 그리고 저장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안정성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은 적절한 보관, 운반, 사용 조건에서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내용물과 용기 사이의 적합성을 보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승인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맞춰서 하고요. 예를 들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라서 하고요. 그 외에는 각 제조업체들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제재별로 시험 방법과 관련 기준을 선정하여 측정을 안정성 시험을 수행합니다. 안정성 시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장기 보존 시험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또는 용기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조건 예시로는 25도씨, 상대습도 60% 또는 냉장 보관 경우에는 5도씨 정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가속 시험은 단기간의 가속 조건이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40도씨, 상대습도 75%, 또 냉장 보관인 경우에는 25도씨, 상대습도 60% 정도에서 실시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혹 조건에서 가혹 시험은 가혹 조건에서 화장품의 분해 과정 및 분해 산물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예를 들면 화장품 로션 같은 거 그런 성분들 중에는 냉동을 했을 경우에 용해도 차이로 인해서 실온으로 해동을 했을 경우에 석출이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죠. 예를 들면 온도순환, 사이클 조건, 마이너스 15도씨에서 45도씨, 또 냉동해동 또는 저온 고온 이런 형태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인데요. 어차피 그 실링돼 있는 그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면은 외부에 노출이 되고 미생물의 2차 오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그런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안정성 테스트에 대한 시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기 보존 시험 및 가속 시험에서는 향취, 색상, 사용감 이러한 것들이 일반 시험 항목으로 시험을 수행하게 되고요. 물리학적 시험에서는 비중, 융점, 경도, pH, 점도 이런 것들을 물리적 시험으로서 그리고 시험물 가용 성분들이라든지 에테르의 불용 성분들 이런 것들을 화학적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미생물학적 시험은 당연히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미생물학적 시험과 필요시 미생물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용기 적합성은 그 제품과 벌크죠. 벌크와 용기 사이의 상호작용들, 이런 화학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부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가혹 시험은 그 보존 기간 중 예를 들면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지 이러한 조건에서 제품의 안전성이나 기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과 분해 산물들의 생성 유무를 확인합니다.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개봉 전의 시험 항목과 개봉한 이후에 2차 오염되는 그런 미생물 한도 시험이라든지 또 살균 보존제라든지 유효성 성분들의 시험 등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의 품질 요소 3가지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성, 유효성 정말 중요하겠죠. 특히 그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과 그 별표의 내용들, 또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들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도 1차에서 나온 것 중에 안전성에 관한 거, 또 유효성에 관한 거 다 복합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뒤에 다른 내용들과도 다 연결이 됩니다. 잘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문제 풀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전성 자료가 면제되는 원료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국제화장품 원료집 ICID에 등재된 원료죠. ICID는 PCPC라고 하는 미국의 화장품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간하는 화장품 성분 사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고요. ICID에서는 화장품 성분 표기를 INCI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확립해 놓았는데요. 이 기준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 성분의 표기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어로 표현된 정선봉 표기도 INCI 기준의 성분명입니다.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 인체 첩포 시험 자료죠. 보통 첩포 검사 이러면은 의학적으로 피부 접촉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접촉 피부염 등의 원인 물질을 시험하기 위한 검사죠. 그래서 접촉 이런 첩포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놓기 단답형입니다.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바로 인체 적용 시험이죠.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씻겨 내려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